안녕하세요. 불을 다 껐네요. 네,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정주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루푸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홍반 루푸스는 아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빨간 발진을 의미하는 홍반, 그리고 마치 늑대에 물린 것 같다라고 해서 라틴어로 루푸스라는 늑대라는 뜻의 단어라, 그리고 전신을 침범한다는 뜻까지 해서 전신홍반 루푸스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데 보시면은 뭐 늑대에 물린 자국 같은 그런 발진보다는 나비 모양의 발진 같은 소견들이 우리나라 환자분들에게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신홍반 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전신을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많이 정의가 되는데요. 그럼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이란 뭐냐? 우리가 보통은 몸 안에 있는 항체 그 체계 중에 항체 면역세포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본인의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가면역 반응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면역 반응이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그럼 면역이 약해서 생긴다고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원인이 면역이 약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면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잘못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의 외부균을 이기기 위해서 병사 한 10명이 필요하다고 쳤을 때 그 중에 3명이 계속해서 자기 아군을 외부 물질처럼 공격을 한다면 실제로 외부의 균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사는 7명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상의 어떤 면역, 외부균을 막는 기능도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이러한 면역 기능, 과도하게 자꾸 발생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쓰게 되는데, 그런 약들이 오히려 면역 저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병 때문에 면역 기능이 좀 약해질 수는 있는데, 약해서 이 병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과도한 잘못된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이 왜 생기느냐, 자가면역이 왜 생겼냐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딱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밝혀져 왔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본인의 이제 유전자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가 특정한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화학물질, 약제, 다른 스트레스,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이제 유발이 되거나 어떤 증상들이 악화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가임기 여성이 90%의 환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준다고도 알려집니다. 보편은 보통 자매나 형제들이 루푸스 환자가 있을 경우에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환자분들 가운데서 특정하게 감기를 걸렸다거나 장염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외선의 노출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 특정한 약제 이런 것들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증상들에 대해서 각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루푸스 발진이 자주 동반이 되고요. 이러한 발진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비 모양의 얼굴에 모양을 띠게 되고, 특히 햇빛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과로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더 악화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고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상처나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피부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푸스 다 빨간 발진이라고 루푸스 발진은 아닐 수 있고요. 두드러기라든지 약물에 의한 발진도 생길 수 있고 습진 또는 금속 같은 것들로 인한 접촉 피부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대부분은 감별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진행해서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을 이제 살짝 작은 조직을 떼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루푸스 발진인 경우에 있어서 피부 조직 내에 이상 면역 반응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절염도 많이들 생기시는데요. 보통은 손가락, 손목 이런 부분에 작은 관절에 대칭적으로 나타나고요. 침범된 부위에 통증이라든지 부종 이런 것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효과가 좋고 변형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절이 아프다고 다 관절염은 아니고요. 때때로는 이제 손가락을 많이 써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관절 주위의 인대가 손상이 돼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탈모도 루푸스 환자들의 반수 정도에서 나타나는데요. 물론 병 때문에 탈모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저희가 쓰는 약재로 인해서도 머리가 빠지거나 가늘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염색약이라든지 스프레이 등 같은 제품에 의해서도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 이제 신장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보통 이제 루푸스가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에 단백뇨가 발생을 하면 보통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거품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없었던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루푸스 신장염이 있다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 말고도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세포가 뭉친 덩어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장 조직에 얼마나 염증이 있고 어떤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장 조직은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서 위치를 확인하고 굉장히 가늘고 작은 바늘이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가느다란 조직을 떼내게 됩니다. 검사 자체로 인해서 출혈이라든지 혈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꼭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검사를 한 다음에는 진단을 하게 되고 이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이제 신장 염증이 있으면 그럼 내가 신장이 나빠진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다 신장이 손상이 되었다거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신장 조직 내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고 반복되었을 때 신장 조직이 손상돼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증이 있을 때 그것을 억제하는 치료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 치료가 잘 되면 다시 신장 기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 수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서 조직 내에 공급하는 세포가 아니라 물질이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피가 났을 때 지혈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러한 혈구세포들이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항체들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세포들이 깨지고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이상 소견은 루푸스의 초기에서 많이 나타나실 수 있고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잘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할 경우에 있어서는 적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어지럼증과 같은 빈혈 증상이 있으실 수 있고, 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경우에 감염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소판이 너무 떨어지면은 이제 출혈이 잘 생길 수 있어서 피부 같은데 살짝 부딪히기만 했는데 멍이 많이 든다거나 잘 안 nap서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입 안에 구강궤양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구강궤양은 이제 입 내 점막부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 이렇게 우리가 포진 같은 것과는 좀 다른 병변입니다. 코 점막이라든지 목 아래쪽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열두 루푸스 때 동반이 될 수 있는 증상인데요. 발열이 생겼을 때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루푸스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면역 기능이 방어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폐렴, 요로감염 이런 외부 균에 의한 감염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를 잘 구별해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감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잘 써야 될 것이고, 루푸스가 나빠졌을 때는 그 루푸스 때문에 생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같이 동반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두 개를 감별하여 치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나 폐를 침범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는데요. 폐 같은 경우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폐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염에 의한 외부의 어떤 물질, 균,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 루푸스 자체로도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반되는 증상은 열,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루푸스 폐장염 같은 경우는 CT를 통해서 우리가 흉부 CT를 통해서 염증의 유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을 침범해서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듯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심장 내부의 근육이라든지 내막 또는 판막 부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그 심장을 침범한 감염과 감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심장이나 폐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혈저 때문에 숨이 차거나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푸스가 심장을 침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심장을 둘러싼 막 주위의 염증이라든지 판막 부의 이상 소견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푸스가 중추신경계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두통은 감별이 이제 두통약이라던 약에 의해서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MRI 검사나 뇌척수의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푸스가 위장관 쪽으로 위나 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식중독이나 장염 같을 때 경험하게 되는 복통, 구역,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제 CT를 찍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간단하게 소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들은 루푸스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염이라든지 다른 약제에 의한 부작용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CT상에 장내를 침범한 여러 가지 염증 소견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도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염증이 심할 때 전신에 어떤 염증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전신 통증이 생기고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이제 염증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염증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근육통이라든지 전신의 피로감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2차적으로 또 다른 질환인 섬유근통이라는 병이 잘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약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실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생활의 개선 등에 의해서 차차 호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뭐 다 나타나시는 건 아니고 몇 개의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환자분들마다 나타나시는 증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대로 이제 염증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 주로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양한 이제 침범 기관에 따라서 중추신경을 침범했다거나 피부를 침범했다거나 폐, 심장, 신장 이런 부분의 침범 부위에 따라서 기능의 저하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루푸스 환자분들은 1년에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합병증이 미리 생기지 않게끔 염증이 있을 때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앞에 증상들 때문인데요. 혈구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검사들을 하고 소변 검사가 중요하고요. 그 외에 약제의 어떤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검사, 염증 수치 검사, 그리고 루푸스의 어떤 질병의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들, 그 외에 다른 증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염증이 있는지, 혹시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김연아 교수님이 이제 루푸스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